먼저 부동산을 오리동과 서초동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클리네이드 세탁, 그 다음에 커피숍을 카페 라떼라는 곳이랑 또 사격장 가는 커피숍, 그 다음에 코나비스라고 해서 한 3군데 정도 진행을 해봤었고, 그리고 PC방을 한 2군데 해봤었고요. 안녕하십니까. 너하나 엔터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권도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젊어서부터 굉장히 많은 창업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부동산 경매를 활발히 하고 계시는 똑똑한 사람들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 돼서 창업한다라는 책을 쓰신 김기환 대표님을 모시고 5060들의 창업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대에서 창업한다의 저자 김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보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을 오리동과 서초동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클리네이드 세탁, 그 다음에 커피숍을 예를 들어서 카페 라떼라는 곳이랑 또 사격장 가는 커피숍, 그 다음에 코나비스라고 해서 한 3군데 정도 진행을 해봤었고, 그리고 PC방을 한 2군데 해봤었고요. 그리고 유아체육이랑 헬스, 그리고 놀이학교라고 해서요, 아이들 관련돼서 이제 교육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 유튜브, 호텔, 그다음에 닭갈비 매장, 그다음에 상품권 판매, 애견용품이나 쇼핑몰 등 이런 등등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진짜 5060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한 번쯤 해봐야겠다는 사업을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수많은 창업을 하시면서 네. 느끼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업을 하나 하고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런데 망할 때마다 사실 가장 많은 걸 좀 배우게 되거든요. 이 표현이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나 대학교 때도 꽃을 갖다 팔기도 했었고 액세서리도 팔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 느낀 게 뭐였냐면 싸게 사갖고 와서 많이 사갖고 온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다 팔 수 있어야 되고 재고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남아서 못 쓰게 돼버리면 결국 버리게 되니까 남는 게 아니고 싼 게 아닌 게 돼버리고, 이런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면 사실은 좀 창업하는 데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할 때 주방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방장 분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안 하시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커버라고 해야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닐 때는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여러 가지 창업을 다니면서 요식업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고 안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라고요. 학원은 학원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그런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커피숍이나 이런 것도 물론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 따라, 또는 이제 어떤 투자비에 따라 실제 수익이나 아니면 예상보다 수익이 낮고 아니고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PC방 같은 경우에서도 PC방을 좋아하는 것과 PC를 내가 좋아해서 게임을 좋아하는 것과 PC방을 운영하는 건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경험하면서 많이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보신 사업 중에서 가장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사업하고 이거 해보니까 정말 많이 생각 달랐다 이런 사업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경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 경매가 제일 좋았고요. 부동산 일에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계속 꾸준히 잘 되고 있고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좀 아까 좀 선호하는 업종 중에 하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업종이 싫다는 것보다는 투자 대비 수익이 좀 작다는 걸로 해서 좀 커피숍이나 이런 게 사실은 생각보다 수익이 좋지 않았습니다. 커피숍의 수익률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요, 제가 어떤 브랜드를 해서 할 때 보통 비슷하게 평수 대비 한 40평 정도만 되면 한 3억 정도는 보통 들어가더라고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하면 보증금까지 해서 들어가는데, 근데 그 정도 돈이 들어가서 사실은 기대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어떤 업종들은 정말 잘 되는 건 10% 내외인 것 같은데,
거기 재료비가 뭐 한 원가의 한 30% 40% 되고요. 네. 거기에 임차료가 한 20%에서 30% 정도 되고 이제 물론 자가 건물이면 좀 다르겠지만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 인건비가 되는데 네. 그런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사실은 들어가서 나오는 돈이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뭐 3억 정도 투자해서 매달 뭐 4, 500 정도 받는다는 건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큰 게 아니었고 물론 더군다나 뭐 직접 본인이 뭐 운영까지 해서 움직이는 인건비까지 있다면 사실은 그 투자 대비 문제가 되고 특히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그 인테리어가 처음엔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가요. 그럼 사실 그거는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돈을 뭐 이제 저희가 말할 때는 그걸 뭐 손익분기점이라도 하지만 투자 대비 언제까지 그 돈을 최소한 뭐 회수가 돼야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렇고요. 물론 다 그랬던 건 아닐 수 있겠지만요. 네. PC방은 어떤가요, PC방? PC방도 마찬가지인데 PC방 자체는 제가 했을 때랑 또 요새는 좀 뭐 무인 시스템이 좀 돼서 달라지긴 한 것 같고 흡연도 이제 없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랑 이런 건 비슷한데 다만 이제 그 컴퓨터가 사실 가장 비중이 크거든요. 네. 민건비도 있지만 근데 그게 컴퓨터에서 매달 까박까박 들어오는 돈은 좋고 현금 이런 것도 좋았었는데 단점은 이제 게임비라고 해서 뭐 네. 하는데 나가는 그 비용도 있고요. 예, 게임사한테 주는 비용과 또 이제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는 것도 꽤 많이 나왔었고 게다가 직원 알바비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이것도 돈을 벌지만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양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좀 빼놓으라고 말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운영하다 보면 좀 이렇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새로운 또 경쟁 업체가 생기면 사실 가격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가격으로 뭐 1,000원짜리를 뭐 500원에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심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은 이것도 만만치 않구나.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처럼 무인 시스템도 있기도 하고 물론 최소한의 음식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구청만 잘 해놓으면 사실은 오히려 저는 그쪽에서는 24시간 한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커피숍보다 나은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5060들이 은퇴를 앞두고 창업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보신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한 5, 60대 되시는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은 꽤 많으세요, 비율이. 이제 그분들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똑같죠. 이제 사실 은퇴하고 사실은 뭐 예전과 다르게 100세 시대인데 아직 한참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게 건강에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또 퇴직금을 받고 나오셨지만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는 전문가시지만 새로운 거에서는 다시 처음 초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가장 쉬운 게 요식업 창업이고 이 표현이 이걸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치킨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게 가장 쉽게 보이고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유명한 데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까처럼 내가 직접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했을 때 정말 투자해서 내 운영비 정도 나오는 거라면 어떤 내 목적과 내가 수익을 얻는 거에 사실 좀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아니면 정말 나는 이제 건강 목적과 그냥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재밌게 하겠다라는 식의 목적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사실 아직 그렇게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어떤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좀 여기 제가 그래서 제 책에도 나왔지만 차라리 월세 낼 돈으로 내 건물을 만드셔가지고 창업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못해서 지금 그러신 거지만 그러면 최소한 임대료 부분만이라도 좀 세이브를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안 그래야겠지만 제가 언제 봤던 신문의 통계에 보면 자가 건물과 그 임대 건물의 그 폐업률 기준이요 한 3배 이상 거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제가 봤던 걸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자가일 경우에는 좀 폐업률이 더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세 낼 돈으로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내는데 더 작게 내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겠죠. 비용도 덜 들어가겠죠. 그런 이득도 있고 사실 장사하는 뭐 사업이라는 거나 장사는 잘 될 수는 없어요. 저도 많이 망해보고 정말 소문을 많이 냈는데 문 닫았을 때 폐업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말 시설 투자했을 때 몇 억이 들어갔지만 철거할 거나 오히려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고 오히려 시설을 뭐 어디다 팔아도 제대로 값도 못 받고 뭐 진짜 헐값으로 넘겨줘야 되는 입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 건물에서 시작하셔서 하시면 내가 혹 조금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더라도 문을 닫은 상태에서 시설을 넘기는 것과 운영하면서 넘기는 건 완전 다릅니다. 그럼 내 건물에서는 쫓기진 않잖아요. 최소한 쫓기지 않으니까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그리고 내 건물에서 하게 되면 내가 했던 권리 시설을 최소한으로 건질 수 있다고 표현할까요?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저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가보면은 이제 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굉장히 그 뭐 높은 수익률이라든지 자신 브랜드의 차별화 포인트들을 강조하면서 네. 뭐 수익 뭐 보장이라는 표현을 가끔 뭐 듣기도 하고 네. 쓰지 못해도 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실패를 하는 걸까요? 그 사실 진짜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한 10% 정도가 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든. 그렇고 사실 보통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고만고만하게 가는 보통 하거나 아니면 정말 문 닫는데도 꽤 많고요, 폐업률이.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똑같이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많은 프랜차이즈를 해야 뭐 어떤 그 가맹비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라는 거에서 사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입장이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어느 정도는 뭐 그 표본이라는 게 잘 되는 사례만 좀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그게 잘 되는 사례가 저까지 되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상보다 많은 게 많고 또 냉엄하게 봤을 때 프랜차이즈 광고나 이런 것들이 현실과 좀 차이가 있거나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거기서 제시했던 어떤 데이터 이런 거랑 실제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내 퇴직금이나 소액을 다 하셨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지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면서도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이게 사실은 즐겁게 일하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아니 최소한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금까지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그 본사에서 이제 입지 분석도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다고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거기서도 이제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모든 사업에서는 합쳐졌을 때 그게 수익이 나는 건데 임대료, 인건비 또 사람, 직원에 따라 물론 직원도 오너를 잘 만나야겠지만 그 내가 쓰는 직원이 정말 잘해주는 친구, 내 것처럼 해주는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그런 거 그리고 그 상권의 변화 또는 옆에 경쟁 업체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그게 그냥 표본처럼 있던 어떤 형식적인 내용 자체를 그것만 믿고 하기에는 저희가 투자하는 어떤 자금이나 이런 게 너무 큰 금액이 아닐까. 그러니까 더 신중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퇴자가 자영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는 사업은 다르다는 거를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서 아까처럼 1인 만들기에 제가 음식 만드는 걸 제가 좀 좋아한다고 칠게요. 근데 그거는 1인 만들기지 다수의 복합적인 사람한테 음식을 시간 내에서 빨리 만들어주고 마시는 걸 한다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아까처럼 PC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PC방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정말 급할 때 종업원이 없을 경우에도 내가 그 매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커버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더 많이 뭐 6개월 알아보고 준비하라 하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게 좀 하시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좀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네. 카페를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카페도 얘기 들어보면 뭐 커피 원두값이 얼마인데 그 비싸잖아요. 3,000원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카페를 좀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가장 다른 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실제 안 그러려고 해야 되겠지만 업체에서는 그 어떤 제시해줬던 그 표준 기준이 뭐가 원가 대비 뭐 비율이잖아요. 그 비율은 그러니까 비용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 원가 대비 30%가 비용을 잡았다면 실제는 한 40%가 간다든가 재료비가 뭐 기타 뭐 부속 커피만 원두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얼음물도 있을 거고 뭐 물도 있을 거고 뭐 우유값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기타 자재 같은 것들까지 다 포함하다 보면 그게 거기서 말하는 것보다 좀 높더라는 거. 그러면 일단은 비용이 늘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료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위치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재료비 말씀드렸고 인건비에서도 또 내가 일을 하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내가 빠지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예상 수익 자체가 많이 생각보다는 줄어들더라. 이제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거기다 또 이제 저희가 저기서 말 안 하지만 기타 세금이라든가 뭐 인건비에 대한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겸해보면 합쳐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어렵더라라는 제가 제 나름대로는 좀 그런 결론을 좀 얻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PC방도 이제 하셨더라고요. 네. PC방 창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똑같이 어떤 로열티를 줘야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근데 비용을 아끼려고 제가 하나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 리스를 좀 했었습니다. 컴퓨터 비용을 좀 아끼면 컴퓨터를 리스를 해주거든요. 리스할 수 있어요? 예, 리스 가능합니다. 리스 가능한데 대신 이게 처음에 투자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좋은 것 같지만 반대로 매달 그거에 대한 매달 리스 비용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컴퓨터가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이 나가고 뭐 인건비 나가고 재료비 뭐 나가고 이런 게 나가니까 또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물건을 항상 컴퓨터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24시간이란 또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24시간 동안 벌을 수 있다는 장점도 되지만 24시간 중에 혹시라도 알바가 안 나온다거나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안에서 이제 뭐 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걸 내가 체크해야 된다는 어려움. 그러니까 또 같은 근처나 뭐 바운더리의 집 근처에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면 그럴 때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PC방을 창업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최근 거는 되게 좋게 느끼는 게 무인 시스템으로 하는 건 되게 좋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금연으로 이전처럼 저도 뭐 사실 예전에 담배 피우는 분들은 뭐 의자 같은 데도 뭐 표현이 그러면 이 표현이 맞는 담배빵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많이 그러셨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좀 없어져서 그런 건 훨씬 저는 좋아 보여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것도 없어졌고 사양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최소 비용으로 하고 내가 직접 컴퓨터를 세팅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가지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내가 다 고칠 수 있고 하자할 때마다 사람을 부르면 인건비가 제일 비싼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다른 비용보다는 인건비라든가 사람에 대한 게 가장 큰데 요새는 뭐 일부러 무인 컴퓨터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것들로도 뭐 음식점도 나오고 요새 보면 신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걸 만드시고 내가 그거에 업그레이드든 뭐든 하는 걸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사시면 좋겠다는 거. 아까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없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관련된 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 리스비가 문제가 됐던 게 생각보다 이제 리스비 어차피 고정되어 있던 거니까 생각보다 매출이 잘 안 나왔던 거고 매출도 좀 덜 나오는 것도 있었고 아까처럼 기타 경비들이나 뭐 예상 못했던 세금이나 이런 게 늘어나게 되니까 제 기대 수익치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한 2, 3억 정도 투자해서 내가 받아가야 될 예상 수익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게 현저하게 작아져 버리면 저도 제 입장에서 또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신경을 좀 덜 쓸 수밖에 없고 사람 맡기잖아요. 근데 맡기는데 이 맡기는 분들 직원들이 잘하시면 좋은데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못하시는 분도 계시면 거기에 대한 또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면 그런 거에 대한 만큼의 투자 비용의 만큼의 사실 저한테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재미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제가 컨트롤할 수 있고 예를 하자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없이 많은 창업을 하시다가 결국 종착점이 이제 건물주로 정착하셨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게 있고 못 줄이는 게 있는데 재료비나 이런 것도 노력할 수 있는 건 있지만 한계가 있고요. 인건비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 사실 임차료도 굉장히 그 전체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20, 30% 정도를 보통 가니까요. 그런데 그게 20, 30%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을 하는데 좀 큰 평수라고 잡을게요. 한 매달 500 정도의 월세를 나가야 되는 곳인 겁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이 월세로 나가면 이건 바뀔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정도 되는 건물을 제가 실제 했던 정도 되는 건물이 제가 낙찰받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냈었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거기 절반도 채 안 되는 금액, 작을 때는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자를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500만 원 낼 거를 절반이라면 250만 원, 3분의 1이라면 거의 17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그만큼이 결국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거나 또는 조금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보증금도 1억 어느 정도 그 정도 면적이면 1억이든 뭐 이렇게 좀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이면 조금만 더 보태서 내 건물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건물로 창업을 하시자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누가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뭐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낙찰 받고 보증금 정도에 조금 더 보태서 내 건물로 만들어서 내 건물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아까처럼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잘 됐을 때는 당연히 더 큰 수익이고 안 됐을 때도 내 건물이니까 남들한테 쫓기지 않으면서 내 시설비나 이런 걸 최소한으로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덜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제목제 할 때도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차라리 건물주 돼서 창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월세를 내야 되는 돈인 건데 그 돈으로 차라리 경매 받아서 이자를 내자라는 맞습니다. 경매 이자비 훨씬 저렴하다. 훨씬 저렴하죠. 거기다 더불어서 나중에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었을 때는 아무리 잘 돼도 아시다시피 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아직까지도 쫓겨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당하지 마시고 내 건물에서 마음껏 편하게 창업하시라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매를 이제 수도 없이 많이 해오셨는데 네. 부동산 경매로도 은퇴 준비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요. 이거 우스운 얘기지만 경매 부동산은 치매만 안 걸리면 된다고 합니다. 진짜요? 은퇴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거는 사실은 거의 뭐 그 최고의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계속하면서 경험하고 좋은 분들 만나고 스승님 만나서 하게 됐는데 네. 충분히 다른 사람 하시는 것처럼 준비하고 천천히 간절하게 마음으로 하시고 하면 임대사업자 같이 해서 건물 잡아서 월세 받으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파시거나 물론 주택 임대사업자는 요새 좀 규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경매를 하겠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진짜 자금적으로 뭐 내가 은퇴하는 퇴직금이 뭐 1억인 분도 계시고 2억인 것도 있고 좀 여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맞게 어떤 물건을 할까를 좀 그 다르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최소한으로 건물 잡아서 하는데 생각보다 진짜 한 2천만 원 정도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뭐 정말 뭐 1억, 2억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성격과 내 투자 성향이라든가 내 자금 상황을 다 살펴보셔서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조금 더 큰 걸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좀 안전한 걸 하겠다고 하면 작은 거라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잘 되는 게 당연히 누구나 원하는 방법이지만 다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이 건물에도 내 거를 만들어 놓자 이 건물에서 월세라도 받자 라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산에서도 강의하실 때 월 500만 원 만들기 강의 주제였잖아요. 네. 진짜 퇴직하고 나서 내가 이제 월세가 따박따박 500만 원씩 받아오면 정말 그 무엇보다도 행복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뭐 상가든 작은 거라도 조금 처음엔 무리한 건 하지 마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데 본인이 정말 어려우시면 조금 전문가 도움도 좀 받으셔서 처음에는 시작하시고 그래서 여기 하나에서 작게 50만 원이 나와도 이자 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투자했을 때 대출해서 이자 빼고 한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걸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나하나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좀 재계획할 수 있는 위주로 먼저 잡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책들이나 이런 것도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안 하시고 다 하자고 하는 건 좀 욕심이신 것 같고, 뭐 제 책뿐만 아니라 쉬운 책들, 유튜브 아니면 뭐 만화책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좀 보셔서 이걸 공부해 나가시면서 나랑 내가 하는 일이랑 좀 적용시켜서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뭐 머리도 좋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은퇴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다. 지금 막막한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작은 아까처럼 수익형 부동산 같이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같은 것들 먼저 한번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빌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의외로 빌라 같은 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조사하거나 이렇게 시세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틈새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력하면 그 수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조금 먼저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파트나 이런 거는 그냥 네이버나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면 낙찰가도 높아서 낙찰 받기도 힘들 뿐더러 남는 차익이 없는 건 사실은 표현이 그러면 저희 줄 쓴다고 표현해서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투자 금액도 작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노력해서 조사만 정확하게 매수, 임대 시세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걸로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퇴직금 2억 정도 있는 5060이라면은 어떤 걸 추천해 주세요? 저는 아까랑 비슷한데 한 2억 정도라면 조그만 작은 상가,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서요. 거기다 뭐 치킨이든 뭐 커피숍이든 뭐든,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생각하셔서 그런 물건들, 뭐 아니면 뭐 스튜디오 아니면 공유 오피스 이런 것도 생각해서 조금 더 다른 것도 해볼 수도 있겠죠. 스터디 카페도 그렇고 그런 종류를 하실 때 한 2억 정도라고 하면 생각보다 대출을 받으시고 이제 활용하신다고 하면 조금 큰 것까지도 하실 수는 있는데 부담되시면 아까처럼 나눠서 하나는 조그만 빌라 정도 하나 해보시고, 주택 쪽은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요. 상가 쪽에 조금 작은 상가 하나를 같이 해보셔가지고 그 경험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은퇴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신도시에 상가 받아서 월세 받는 거,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가 투자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네. 상가에서 특히 분양은 받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뭐 계속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분양하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상가 분양에서 신도시가 자리 잡으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뭐 저희가 아는 유래든 뭐 이런 데들도 아직까지 자리 안 잡힌 데가 많아요. 다만 다행인 것은 이제 그분들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대출을 받으셔서 대출 이자가 나가셔야 되고 매달 공실에 대한 관리비가 나간다면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들어옵니다. 매달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려고 저희가 시작했는데 버는 건커녕 매달 관리비 월세로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나간다면 얼마나 좀 마음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가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가에 이제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임대를 채울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여기가 이 사람들이 아니어도 다른 걸 잘 할 수 있는 공간인지, 이런 것도 좀 입지나 상권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고 자리 잡으셔야 된다는, 그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하면 월세나 관리비 때문에 오히려 경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그 신도시 뭐 상가들 경매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아직은 코로나로 어렵기도 하지만 좀 버티시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 버티다가 아까처럼 버틸 수 없는 분들 물건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이 자리 잡는 데는 뭐 5년, 7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조정해서 가격, 임대료나 이런 게 분양가에 비해서 그 임대료는 맞추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인데 그렇죠. 안 되니까 조금씩 낮춰지니까 그나마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형성이 돼서 상권이 살았을 때는 그 다음에 좀 올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지역별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직처럼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매물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런 거를 이제 경매를 사면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럼요. 그냥 뭐 제가 했던 것 중에 뭐 성남 도촌동이라고 야탑 근처에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도 분양했다가 분양가는 한 20억이 넘는 거였는데 제가 한 7억대에 낙찰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대? 그러니까 사실은 분양가가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가 또 반영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좀 기다렸다 경매를 잡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 상담 하시잖아요. 네. 5060 분들이 특별히 뭐 찾으시는 혹은 뭐 선호하는 물건들 같은 게 있나요? 가장 선호하시는 건요, 수익형 상가 찾으십니다. 상가를 많이 찾으세요? 네, 수익형으로 따박따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매달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사실 뭐 그 정도만 되면 굳이 내가 뭔가를 하면서 하고 싶지도 않고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것도 있고 창업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커피숍이나 이런 거를 해서 내가 사람과 즐기면서 사람과 관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으나 정말 순수하게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연금이나 물론 최소한은 있지만 이걸로 부족하니까 뭐 한 1,200일에도 월세 수익 받으면서 하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상가 경매로 낙찰 받으시거나 이런 수익형을 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의외로 조금만 잡으시면은 한 500만 원까지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도 1년이 안 걸렸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5060들이 이제 경매에 참여할 때 특별히 뭐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거 있어요? 뭐 다른 거보다도 똑같은데 이제 같은 얘기랑 연결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물건 자체를 시작할 때 권리 분석이나 상권 조사는 필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덤비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또 뭐 표현해주면은 너무 욕마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 큰 자산, 퇴직금,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충분히 사전에 상권이나 입지나 그리고 이 물건을 잡았을 때나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임대나 이런 거, 재임대나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지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뭐 충분한 인터넷 세상에서 그냥 기본입니다. 인터넷 손품과 발품이라고 현장 가서 조사하셔야 되고, 부동산들 세 군데 이상의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그나마 리스크나 이런 거를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가장 가깝고 편리한데 내가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집 근처라든가 아니면 지금 회사 근처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내가 제일 자주 가는 곳이잖아요. 그럼 관리하기가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내가 즉시 해결할 수 있거나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차근차근 이제 지역을 넓혀가시면은 그런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인터넷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사실 처음에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데요.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똑같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사실 초조함이나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뭔가를 저질러야 될 것 같고, 또는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과장될 수밖에 없는 어떤 홍보성에 사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이 정말 그동안에 피땀 흘려한 퇴직금과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저만 강조가 아니라 제가 좋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상가 같은 임대사업자를 차라리 되셔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시고, 그러다가 정말 괜찮아졌을 때
소일거리라고 치면 제가 일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창업 이런 거 정도로 하면서 내 건물로 시작하시면 그럼 사실은 어떤 위험성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여기 사업에서는 혹시라도 좀 실패하더라도 네. 건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그 손해나 이런 걸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움직이시는데 그게 차근차근 쌓여지면 뭐 좀 더 나은 물건 꼭 상가만은 아니어도 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뭐 아파트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땅까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생기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것보다도 충분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앞으로도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미래의 움직임이 100세까지 사셔야 되는 그 어떤 모습에서 정말 좀 여유롭고 또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대신 그만큼 노력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은탁교회 김기환 대표님 인터뷰를 보신 것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월세를 얻어서 이거에서 뭐 어떤 걸 창업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고민의 방향성을 좀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세 낼 돈으로 차라리 건물주가 돼서 뭐 상가에서 월세를 받으셨고 아니 제가 직접 뭐 창업을 하셔도 괜찮고 이런 좀 생각의 전환에 김기환 대표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